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시험이나 면접, 발표 혹은 프로포즈 등 성공과 실패가 명확히 갈리는 상황에 놓이고는 하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상황에 따라 잘 대비하고 준비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따금씩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은 그 두려움을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둘 게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려는 인간의 생존 본능에서 나와요. 즉,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여러분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아무 두려움도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중요한 건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을 적절히 잘 다루는 겁니다. 두려움을 잘 다루게 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을 회피할 수 있게 되거나 준비한 것에 대한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두려움을 다룰 수 있을까요? 어느 감정이나 마찬가지지만 감정을 잘 다루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체화 작업이 필요해요. 구체화 작업이란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객관적인 원인과 과장되지 않은 감정 언어로 정리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면접 준비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이건 과장된 표현이죠. 이걸 구체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면접을 앞두고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떨어질까봐 두려워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처음엔 막연하고 감정적이었지만 후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입니다. 구체화하면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앞선 예시에서 내가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준비를 못해서. 두 번째, 면접에서 떨어질까봐. 원인을 알게 됐으니 이제 원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해소하면 되겠네요.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의 보완점을 찾아 더 철저히 준비하면 해결될 거예요. 예상 질문을 더 찾아보거나 모의 면접을 해보거나 회사에 대해 더 조사하는 식으로요. 이 부분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문제는 면접에서 떨어질까봐, 즉 내가 실패할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이건 아무리 준비를 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내가 100%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적의 질문을 응용하는 겁니다. 기적의 질문이란 일부 심리치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법으로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지금 겪는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된다면 어떨 것 같은가요? 이 질문법은 내담자 스스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길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해요. 문제에 갇혀있던 시선을 해결된 미래로 옮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 기적의 질문을 역으로 사용해 볼 거예요. 이름하여 비극 질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시 예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내가 면접에서 떨어질까봐 두려움을 느낀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후에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처음에는 조금 암담하고 답이 없어 보이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찾아보세요. 로또에 당첨되면 어떻게 할 건지 평생 고민하는 것처럼요. 생각해 보세요.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회사에 지원하겠죠? 아니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잘 준비해서 재도전하겠죠? 혹은 이 기회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나 가족이 나를 버리나요? 아니죠. 세상이 끝나나요? 절대 아닙니다. 일어날 수도 있는 비극을 미리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대처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준비한 것이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비극 질문의 힘입니다. 최악을 상상하고 그 최악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설령 실패해도 괜찮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 면접장에서도 훨씬 더 당당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역설적이게도
실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오히려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몇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시험에 떨어질까봐 두려우신가요?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재수를 할까? 다른 진로를 찾아볼까? 1년 뒤 나는 어디에 있을까? 발표가 망할까봐 두려우신가요? 발표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일주일 후면 다들 잊어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때의 나를 상상해 보세요. 그 나도 여전히 살아있고 숨쉬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건 찰리 채플린의 말입니다. 나의 인생을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서 보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은 면접 하나, 시험 하나가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10년 후의 나에게는 그저 작은 에피소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심지어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땐 진짜 떨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었다. 이렇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여러분들을 보호하려는 본능이에요. 조심해, 이건 중요한 일이야. 잘 준비해야 돼.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 두려움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구체화하고 원인을 찾고 비극 질문으로 최악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두려움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마비시키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잘 준비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연습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종이와 펜을 꺼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1단계,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A 회사 최종 면접에서 떨어질까봐 두렵다. 그리고 2단계, 두려움의 원인을 나눠서 적는 거예요. 예시로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떨어질까봐 등등이요. 3단계, 준비 부족 부분은 보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꼭 면접이 아니어도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없는 것 같다 싶으면은 이거에 대한 보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 예상 질문 30개를 더 준비를 한다던가 친구랑 모의 면접을 한 번 더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4단계, 비극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떨어지면 B 회사, C 회사에 지원한다. 이번 경험으로 더 잘 준비해 본다. 3개월 안에 다른 곳에 합격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4단계를 거치고 나면 두려움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실패를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차이는 그들은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의 가치를 결정하진 않아요. 그저 이번 시도가 안 됐을 뿐이죠. 다음 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도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준비한 일을 실패할까봐 두려움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이다. 둘째, 감정을 구체화해서 원인을 찾는다. 셋째, 준비 부족은 보완하고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비극 질문으로 다룬다. 넷째, 최악을 상상하고 대처법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5번째, 한 발짝 뒤에서 보면 모든 건 작은 에피소드일 뿐이다. 두려움을 느끼는 건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도전을 응원합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용감하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움 극복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면 더 용기가 생길 거예요.